소득이란 얻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의 대가로 얻는 돈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소득이란 일한 결과로 얻은 정신적 이익, 물질적 이익입니다. 근로소득은 회사나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받은 돈입니다. 사업소득은 자신이 공장, 회사, 가게 등을 운영해서 돈을 벌어들이거나 농사나 고깃잡이 등을 해서 얻는 돈을 말합니다. 재산소득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용해서 생기는 돈이고, 이전소득은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보험료, 연금, 보조금 등과 같이 나라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쉽게 말해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합산이란 합하여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예시를 보면 근로소득이 3천만 원이고 강의소득이 3천만 원입니다. 합하여 계산하면 종합소득 6천만 원이 도출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공제 1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5,850만 원이 도출됩니다. 과세표준은 영어로 텍스 베이스라고 합니다. 세금을 매기는데 베이스가 되는 기준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결정됩니다. 앞서 계산한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5,850만 원이라면 세율은 6에서 24%가 적용되겠네요. 이렇듯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각각의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아까의 예시처럼 과세표준이 5,850만 원이라면 1,200만 원은 6%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3,400만 원은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마지막 1,250만 원은 2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각각의 과세표준에 따른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산출세액은 882만 원이 도출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 12만 원을 빼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 870만 원이 도출됩니다. 공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에서 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입니다. 공제를 빼는 타이밍이 다릅니다. 국가는 시책에 따라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공제를 해주고 병원비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식입니다.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은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헬스조선에 따르면 비타민C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고려은단 비타민C 1000 제품 상단에 건강기능식품 문구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민C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합산할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장인도 부업을 하거나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할 다른 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은 1년에 한 번 연말 정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는 연말 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법인은 법인세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누락하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러니 직장인이 부업 또는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종합소득세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경비를 인정받아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누락된 소득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 경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해 최종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장부관리를 하고 각종 증빙들을 미리 잘 챙겨두셔야 납부할 세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했는데, 저는 개인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3.4% 세액공제하는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문구가 뜨더군요. 별도로 종합소득 신고해야 하나요? 3.4% 공제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사업자입니다. 즉 사업소득자라는 것이지요.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세금 금액, 세액이 나옵니다. 흔히 소득이 4,600만원, 8,800만원인 사람은 각각 15%와 24%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계산해 본 적 있죠. 하지만 이는 소득이 아니고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총 급여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빼고 남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똑같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을 최대한 줄여야만 납부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세금 계산서에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도 일반 과세자로 분류가 됩니다. 세금 계산서란 뭘까? 왼쪽 아래 첨부된 자료는 종이 세금 계산서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 발급하는 증빙으로 종이 세금 계산서와 전자 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종이는 종이에 작성해서 전달하는 세금 계산서이고 전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고 전송하는 세금 계산서입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1.5%에서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에서 4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자 세금 계산서입니다.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종이 세금 계산서만 공부하고 종이 세금 계산서만 발급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의무인 사업자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도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 전자세금 계산서가 의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부터 사업이 커질 것을 염두에 두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익숙해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발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장에게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 절차가 없습니다. 사업할 때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을 330만원어치 샀다면 여기에 부가세 3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매하는 사람도 일반 과세자이고 구매하는 A도 일반 과세자일 경우 이때 발급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근거로 증빙을 하면 부가세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크게 일반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뉩니다. 그리고 각각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나뉘죠. 그리고 과세 사업자에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존재합니다. 제시된 표에 따르면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가 의무 발행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 불가라고 하지만 이제는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 과세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아니나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했고 또 발급 의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간이과세자 기준이 조정되면서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에서 8천만원 미만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일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겼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무슨 정보를 적을까? 왼쪽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에 대한 정보와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적습니다. 상호명과 사업장 주소를 각각 적어주죠. 그리고 아래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어줍니다. 공급가액이 500만원이라면 세액은 10%인 5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쳐서 단가 550만원이 도출됩니다. 공급가액이란 Value of Supply라고 합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직역하면 공급하는 가치라는 뜻입니다. 공급하는 물건의 가치가 얼마냐? 이것이 공급가액의 의미입니다. 공급가액에 세금을 더하면 공급 단가가 됩니다. 공급가액은 일반 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품 가격을 말하며 기업의 순수한 매출액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